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뉴욕시 재산세율을 1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 학교 주변 도로 50곳이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축구장으로 바뀝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 뉴욕 주민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 전쟁에 따른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뉴욕시 재산세율을 1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은 12일 54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40억 달러의 추가 주정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정부는 향후 2년간 뉴욕시에 8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9.5% 인상을 통해 37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의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자 맘다니 시장은 수주 동안 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시가 조의회의 승인 없이 인상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세금이지만 맘다니 시장이 이를 실행하려면 시의회의 절대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줄리 매닌 시의장이 처음부터 이 구상에 반대하고 나선 터라 이 안건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 학교 주변 도로 50곳이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축구장으로 바뀝니다. 뉴욕시가 2026 피파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시내 학교 주변 거리 50곳을 어린이 전용 축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커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차량 통행이 제한된 학교 주변 도로를 활용해 월드컵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축구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리에서는 어린이들이 축구 드릴 훈련과 즉석 경기,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예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커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6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비영리 단체 스트리트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 뉴욕 주민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11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 뉴욕 주민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탑승객 가운데 1명은 뉴욕시 거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3명이 실제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미국인 승객 17명 가운데 포함돼 있으며 현재 네브래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보건당국이 관련 뉴욕 주민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희귀 유형인 안데스 바이러스 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을 포함하며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신임 뉴욕 총영사가 11일 공식 부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신임 총영사는 이날 부임 인사말을 통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세계적인 도시 뉴욕으로 오게 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5개 주는 대한민국 기민사의 의미가 깊은 지역이다. 재외국민과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본연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앞으로 소통의 내실화, 협치 강화,
도전을 통한 혁신 등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동포사회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총영사관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 뉴욕 체계를 강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 전쟁에 따른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대테러 전문가들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테러 발생 가능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에서 대테러 선임국장을 지낸 자베드 알리 미시간 대학교 부교수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내에서 자생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나 이슬람 급진 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라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아주 많은 경기가 열리지만 이를 보호할 현장 요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테러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시기는 7월 3일 텍사스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이란 간 경기 전후 7월 19일 뉴저지주 이스트 어더퍼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이 꼽힙니다. 이 같은 경고에 대해 연방수사국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안 계획은 수개월 동안 진행돼 왔으며 FBI는 연방, 주, 지역법 집행기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연방 유류세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 문제가 끝나는 즉시 휘발유와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까지 유류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유류세는 현재 갤런당 약 18센트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50%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날 X를 통해 유류세 중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소속 에나 폴리나루나 하원의원도 하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미 전역 대학의 신입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가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올해 봄 신입 외국인 학부생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조사 대상 대학의 62%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외국인 등록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84%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특히 응답대학의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가을 학기에도 유학생 등록이 20% 안팎 감소할 경우 일부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고등교육 개편과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학생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외국인 학생 수십 명을 캠퍼스와 기숙사에서 체포 구금했으며 수천 명의 법적 체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강경한 단속 분위기가 유학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제교육자협회의 글로벌 조사에서는 영국과 호주 역시 이민 규제 영향으로 유학생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유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평균 30% 가까이 올리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27일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통상 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신입급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 연봉 기준은 현재 73,279달러에서 97,746달러로 인상됩니다. 경력직을 포함한 다른 임금 구간들 또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제도가 국내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금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려했던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 조치를 농가의 반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던 조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수입 소고기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백악관 관계자는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율할당 관세는 수입의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소사육 농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저렴하게 유입되면 미국 내 사육 농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련 계획을 언제쯤 다시 추진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은 최근 1년여 기간 동안 이민 신분에 대한 우려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5%는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20%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상생활 패턴을 조정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상당수 미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이민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60%는 미국이 과거에는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재도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기성 광고 방치 의혹으로 실리콘밸리 소재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레라 카운티는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광고 수십억 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1일에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소장에서 메타가 매일 SNS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금융상품, 가짜 불치병 치료제, 효과가 없는 영양제, 유명인을 사칭한 기부 유도 등 사기 광고 150억 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큰 광고주를 식별하고도 이들을 퇴출하는 대신 이들에게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메타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 도구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주가 이 도구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사기 광고를 4,000가지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이 같은 메타의 사기 광고 방치로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이와 같은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민사벌금, 부당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쿠바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어떤 공화당원도 나에게 쿠바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며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며 단지 한 방향,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에 대한 언급은 그간의 공세적 태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이날 발언만 보면 미국과 쿠바를 둘러싼 갈등을 외교로 풀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제재를 부과하고 에너지 공급을 봉쇄하면서 쿠바를 경제적으로도 최대치로 압박해왔습니다. 쿠바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이 쿠바 본토에서 직접 투자와 함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방을 시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위협에는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정현빈 씨가 지난해 6월 기숙사에서 샤워 중이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와 수필 총 3개 부문에 한해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가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쇼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올해 12월과 내년 3월로 재조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가 자금 조달 계획, 운영 리스크, 게임스톱의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영국 런던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Z 폴드 8, 플립 8과 갤럭시 워치 9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인 4월에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전달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의 총 수익이 약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